먼저 차트 작성 조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슬라이드의 작성 조건은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작성한다. 그리고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차트를 그리라고 되어 있네요. 자, 파워포인트에서는 차트 슬라이드는 5번째 슬라이드예요. 5번째 슬라이드에 클릭한 다음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합니다. 자, 제목을 먼저 입력하고요.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메뉴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개체 틀이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개체 틀이 있다라면 그냥 개체 틀에 있는 차트 삽입 아이콘을 눌러서 삽입하시고요. 만약에 개체 틀이 없다라면 삽입 탭을 눌러줍니다. 삽입 탭에 있는 차트를 눌러서 작성하시면 돼요. 저는 텍스트 개체 틀이 있어서 이 개체 틀에서 선택을 해서 삽입하도록 할게요. 자, 개체 틀에 있는 차트 삽입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조건이 묶은 세로 막대형이었어요. 그래서 세로 막대형에 있는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 단추를 눌러줍니다. 차트를 삽입 단추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엑셀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엑셀에 보이는 그대로 입력을 할 거예요. 현재 계열과 항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계열에는 이 제목을 입력하고요. 항목에는 연도별 누적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하시는 게 훨씬 쉬워요. 자, 2014년을 입력을 하고요. 자, 데이터는 데이터를 보니까 데이터가 2014년에서 15, 16, 27, 아니 2017년, 2018년 계속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014년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면 우측 하단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더하기 표시가 돼요. 이게 채우기 핸들러예요. 왼쪽 단추를 꾹 누르신 다음 왼쪽 단추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2018년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자, 항목에는 연도별 그리고 항목 2에는 누적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자,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는데 이거는 엑셀은요. 컴마를 입력하지 말고 그냥 숫자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대로 숫자만 입력하세요. 자, 입력이 되셨다면 이 안쪽만 블록을 잡고요. 홈 탭에 있는 엑셀이에요. 홈 탭에 있는 표시 형식에서 쉼표 스타일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컴마를 입력하지 않고도 엑셀에서 숫자를 입력을 하시고요. 항목 3, 4는 필요가 없어요. 차트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래쪽 보면 차트 데이터 범위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범위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를 끄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측 하단에요. 마우스를 얹어 보세요. 대각선 모양의 검정 화살표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왼쪽 단추를 클릭하고요.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영역이 입력한 이 부분만 데이터 영역으로 잡히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아직 엑셀 창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예요.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미 차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뭔가 좀 다르죠? 내용은 연도가 항목에 나와야 되는데 연도별이 지금 가로축에 나와 있어요. 엑셀이 이렇게 띄어져 있는 상태에서 차트 도구 디자인 탭을 누릅니다. X축과 범례 영역을 바꿀 거예요. 차트 도구 디자인에서 보시면 행렬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딱 클릭해 주시면 이제 가로축과 범례가 이렇게 바뀐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엑셀은 이제 닫으셔도 돼요. 그런데요, 엑셀은 닫았는데 혹시 데이터 입력을 잘못한 거예요. 그럴 때는요,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도구 디자인을 클릭을 하세요. 데이터 편집이라고 나옵니다. 누르면 다시 엑셀 창이 열려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엑셀을 닫기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세로 막대형까지는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조건을 줄 겁니다. 자,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도구에 디자인 탭을 눌러주시면은요. 자, 차트 종류, 데이터, 조금 전에 데이터 편집 기억나시죠? 다시 데이터를 추정할 때는 데이터 편집을 눌렀어요. 그 옆에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나와 있고요. 차트 레이아웃에 자세히 단추를 눌러주세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틀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5번째 레이아웃, 레이아웃 5를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는 이유는 제목과 데이터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보세요. 차트 선택에서 디자인,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있는 차트 레이아웃의 5번째를 클릭해 둡니다. 자, 축 제목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자,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기본 차트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이제요. 기본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하나씩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정은요. 바로 도둠 16 외곽선이에요. 자, 이 부분은 어디를 선택하냐면 차트 전체, 차트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도둠 16 외곽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차트 영역에 노란색도 채울 겁니다. 이걸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도둠 차트 전체를 선택을 하세요.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홈 탭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글꼴에서 도둠 엔터 치시고요. 자, 도둠 다음에 16포인트 외곽선이에요. 16포인트. 그리고 외곽선 가볼게요. 홈 탭이에요. 현재 홈 탭에서 도둠 16포인트 하셨잖아요. 자, 그대로 그리기 그룹으로 갑니다. 그리기 그룹으로 가시면 도형 채우기 나와 있죠. 여기에서 첫 번째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노랑. 그리고 윤곽선은 외곽선 같은 거예요. 외곽선을 하라고 하면 이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 하시면 돼요. 자, 이 순서예요. 요거 한 거예요. 전체 이 부분 선택했죠. 도둠이 16포인트 했어요. 그리고 채우기가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채우기와 윤곽선, 외곽선 했습니다. 요게 현재 여기까지 진행된 상태예요. 여기 찍었죠? 그 다음 거는 두 번째 거는 어떤 거였을까요? 세부 조건에 있는 제목이죠. 자, 이제 제목 영역으로 와볼게요. 차트 제목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가요. 항상 텍스트 위로 오면 I자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I자로 바뀔 때 드래그를 하세요. 그리고 입력을 하세요. 입력을 했죠. 파선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현재 이 제목의 파선을 테두리를 보시면 파선이잖아요. 이 안에 클릭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시거나 텍스트 전체를 선택을 하시거나 자, 또는 테두리를 클릭을 해서 제목이 전체가 다 선택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글꼴 한번 볼까요? 궁서 24 굵게. 자, 궁서 24 굵게를 먼저 합니다. 홈 탭. 글꼴에서는 궁서. 그리고요. 24. 굵게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 거는요.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 그림자, 오프셋 왼쪽. 채우기 흰색과 테두리 먼저 가볼게요. 똑같아요. 우리 차트 영역했던 거 똑같아요. 홈 탭에서 글꼴 하셨잖아요.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 그리기 영역으로 가세요. 채우기 흰색. 테두리, 윤곽선, 외곽선 다 같다고 그랬어요. 검정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림자, 오프셋 왼쪽. 채우기 넣으셨죠? 윤곽선 넣으셨죠? 도형 효과 넣는 거예요. 자, 그림자,
오프셋 왼쪽 찾아볼게요. 오른쪽. 왼쪽. 끝에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오프셋 왼쪽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채우기, 윤곽선, 효과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조건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조건은 그림 영역이에요. 자, 그림 영역은요, 흰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체크할 게 좀 있다고 그랬어요. 눈금선을 지워야 되고, 그림 영역도 테두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림 영역 흰색. 여기까지 볼까요? 차트 영역, 그리고 제목 영역, 그 다음 그림 영역이에요. 자, 이 부분 클릭을 하신 다음에 홈 탭이죠. 차트 디자인 탭, 차트 서식 탭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홈 탭에서 글꼴들을 바꿨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수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여기까지 하면 지시사항 세부 조건을 맞췄지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눈금 선이 없어요. 마우스로요. 잘 선에 갖다 놓아 보세요. 화살표가 생길 때 콩 찍어요. 그러면 옆에 점점점 다 선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볼 게 있어요. 외곽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눈금선 보면 그림 영역을 볼게요. 자, 그림 영역 윗상단을 보니까 선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외곽선, 테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이 그려져 있다라면, 검정 선이 이 윗상단에 그려져 있다라면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을 선택하는데 현재 윤곽선 위쪽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게 그림 영역이에요. 자, 그림 영역까지 수정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 서식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 부분이 어려워요. 잘 볼게요. 누적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이게 두 개예요, 두 개. 먼저 누적 계열을, 자, 누적 계열은 현재 빨간색이네요. 누적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하고 라고 했어요. 자, 누적 계열은 빨간색이죠. 빨간색 그래프를 선택을 하세요. 만약에 연도별이라면 어때요? 연도별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빨간색이에요. 이번에는 누적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하나가 있어요. 현재는 그래프가 잘 선택이 돼요. 그런데 데이터 값이 워낙 차이가 나서 아예 이 바닥에 다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차트 도구 탭에 있는 레이아웃 탭으로 갑니다. 레이아웃 탭에서 현재 선택 영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현재 계열 누적 이런 거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목록 단추를 누르세요. 그리고 제가 연도별 찍어볼게요. 연도별 선택하면 다시 연도별을 선택하면 파란색 연도별이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 누적을 선택하면 누적이 돼요.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자, 두 가지예요. 막대 그래프를 선택할 수 있으면 바로 그래프에서 선택을 하시고요. 막대 그래프가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차트 도구 레이아웃이에요. 그리고 현재 선택 영역에서 누적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누적을 선택을 했어요. 차트 종류를 변경할 거예요. 자, 차트 도구의 디자인으로 넘어가세요. 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나와 있죠. 자, 또는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돼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여기 누르셔도 돼요. 똑같아요. 차트 도구 디자인에는 차트 종류 변경 또는 이 오른쪽 단추가 잘 안 눌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차트 도구 디자인의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시고요. 잘 눌러졌다 하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거 누르셔도 돼요. 자, 메뉴에서 해볼게요. 차트 도구 디자인 종류 그룹에 있는 차트 종류 변경 클릭. 꺾은 선이에요. 꺾은 선에서도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네 번째예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 나와 있죠?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 누적이 이렇게 꺾은 선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해결이 되었죠? 이번에는 보조축으로 지정하고 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보조축으로 선택을 하는데요. 다시 누적 꺾은 선을 선택을 합니다. 자, 꺾은 선이나 막대 그래프가 선택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있는 현재 선택 영역, 이 목록 단추를 눌러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적이 선택이 됐는지 그리고 또 확인 한번 하세요. 선택 영역 서식, 누적이 선택이 됐고요. 그 선택된 계열에 서식을 지정하자는 얘기예요. 선택 영역 서식 누르면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계열 옵션에 있는 보조축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닫기 눌러볼게요. 자, 어때요? 꺾은 선으로 변경이 됐고 오른쪽에 보조축으로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세부 조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누적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변형하고 보조축으로 세웠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값 표시를 하래요. 2014년의 누적 계열만 값을 표시하래요. 그런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눈으로만 보는 경우 있어요. 세부 조건에 있는 내용을 안 보고 눈으로만 딱 보고 이거 막대 그래프의 값 표시인가? 그냥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꼭 값 표시의 세부 조건 읽으세요. 2014년에 누적 계열만이라고 했어요. 2014년에 누적 계열만이라고 했죠. 자, 2014년에 누적 계열이면 누적은 빨간색이죠. 빨간색 꺾은 선을 한번 찍어요. 한 번 선택하면 전체 차트가 선택이 되는데요. 2014년만 했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 차트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계열값을 표시하는데 어디 있는지 보세요. 선택한 값의 위쪽에 선택이 되어 있어요. 자, 그거 확인하세요. 선택한 값의 위쪽이죠? 자, 다시 한번 누적 값에 2014년도만 한 번 더 클릭. 2014년도만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차트 도구에 레이아웃으로 가세요. 레이아웃에 가시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 여기 보시면 꺾어져 있고 주황색 네모난 상자들이 보이잖아요. 그게 값 표시의 위치예요. 근데 우리 거 보면 지금 지시사항 보면 위쪽에 있어요. 제가 이거 오른쪽 단추로 쓰지 않는 이유는 오른쪽 단추 누르면 계열의 위아래 선택이 안 돼요. 그냥 이 계열의 오른쪽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메뉴를 선택하세요. 차트 도구, 레이아웃, 데이터 레이블에서 위쪽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서식과 값 표시가 끝났어요. 테이블 표시는 우리 이미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안 해도 돼요. 그런데요, 이제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축값이에요, 축값. 자, 오른쪽에 축값을 보조 축값과 축값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왼쪽 축값 한번 볼게요. 최소값은 0, 그리고 최대값은 25,000이에요. 그리고 주 단위가 지금 현재 5,000 단위가 되어 있죠.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또 수정을 해볼게요. 축값을 선택을 하세요. 왼쪽 축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얘는 축서식 누르시면 돼요. 이게 조금 빨라요. 자, 축서식 누르시고요. 축 옵션을 보니까요. 최소값 0 되어 있죠. 자, 이제 이제 축서식을 수정할게요. 축서식은요. 왼쪽 축을 클릭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세요. 그리고 축서식을 클릭을 합니다. 자, 축서식 대화 상자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축 옵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최소값은 0이에요. 그리고 최대값은 25,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 단위는 5,000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수정할 것이 없는데요. 만약에 수정을 하신다면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고정에 클릭을 해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볼 것들이 뭐 있냐면 눈금선이에요.
주눈금 선이 없어요. 왼쪽에는. 그래서 주눈금이 없음 됐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마지막은 최소값 형태를 보셔야 돼요. 최소값이 0인가 또는 하이픈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는 0이잖아요. 이럴 때는 표시 형식을 클릭을 하세요. 표시 형식에 보시면 회계 없음으로 되어 있죠. 회계는요, 이렇게 최소값이 0으로 나와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0으로 회계는요, 최소값이 하이픈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로 갑니다. 0으로 바뀌었잖아요. 소수자리 쓰고 확인하세요. 있는지 없는지. 없으니까 0이고요. 천 단위 구분기호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체크하시는 거예요. 자, 왼쪽 축값이 만들어졌어요. 오른쪽 축값도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닫기를 누르면 메뉴를 또 불러와야 하니까 얘를 그대로 이동을 합니다. 자, 윗부분 제목 부분이죠. 제목 표시로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세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축값을 다시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면 오른쪽 축 옵션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다시 최소값 볼게요. 0 맞죠? 최대값 얼마인가요? 최대값 한번 볼까요? 5만 맞네요. 자, 주 단위 한번 볼까요? 5천이 아니라 만이죠. 그래서 고정에 클릭하신 다음에 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바깥쪽 볼까요? 바깥쪽 눈금선이 주눈금이 지금 바깥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눈금은 바깥쪽 선택을 하시고요. 최소값이 현재 하이픈이에요. 하이픈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회계죠. 표시 형식으로 눌러서 일반으로 갑니다. 숫자로 갑니다. 숫자에서 0, 소수자리 0 있는지 보시고요. 천 단위 구분기호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닫기를 눌러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데이터 서식 확인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도형 편집을 할게요. 자, 도형은요. 파랑, 투명도, 외곽선, 그리고 굴림의 18포인트가 적용되어 있네요. 자, 도형부터 하나 삽입을 하고 텍스트를 입력을 합니다. 홈 탭에서 그리기 그룹을 그리기 자세히 단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순서도 그리고요. 블럭 화살표에 있는 오각형을 선택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는데 차트 안에다 드래그를 하지 마세요. 가끔 밖으로 빠지지 않거나 또는 이동이 힘들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차트 바깥 영역에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대폭 증가라고 하고요. 텍스트를 입력하신 다음 도형을 선택해서 글꼴 볼까요? 굴림의 18포인트. 자, 홈 탭에서요. 굴림 18포인트. 또 하나 있죠. 글꼴 색이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 아니죠? 검정이죠? 검정.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조건 한번 볼게요. 채우기는 파랑이고 투명도는 50%고요. 외곽선은 없어요. 자, 외곽선, 윤곽선, 테두리 다 선 모양이거든요. 자, 이거는 홈 탭에 있는 도형 채우기에서 갈 거예요. 파란색 하라고 했으니까. 자, 파란색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채우기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채우기가 없죠. 이럴 때는요. 그리기에 있는 그리기 그룹을 도형 서식 단추를 눌러주세요. 자, 이 도형 서식 단추를 클릭을 하시면 도형 서식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수정하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세요. 한꺼번에 단색 3개의 목록 단추를 눌러서 파랑, 정확하게 오른쪽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랑. 자, 투명도는 몇 %예요? 50%. 선색은 없음. 외곽선 없음이라고 했죠? 선 없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닫기 눌러줍니다. 다음 도형을 이동해 주시면 돼요. 자, 도형을 이동하기도 하고요. 간혹은 회전이 되거나 또는 위치 그 노란 점을 이용을 해서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차트는요.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요. 바깥쪽에서부터 하나씩 수정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차트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